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궁전이죠. 아람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로, 스페인에 있는 그라나다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페인을 이게 일주를 차를 렌트해서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스페인은 이제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이 대도시,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도시도 있지만 남부 지방이 참 아름답죠. 예, 코스타 델 솔이라고 하는 태양의 이런 해안가가 있는 곳들.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보통 안달루시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안달루시아 지방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러 가지 좀 중소도시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안달루시아의 이제 어떤 도시가 그라나다라는 곳인데요. 그라나다는 아마 많은 분들도 가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대표적인 관광지, 유적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아람브라 궁전이 되겠습니다. 스페인은 이슬람의 어떤 이슬람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은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슬람의 이런 여러 가지 건축들이 많이 행해져 왔죠. 어떻게 보면 이슬람 건축의 최고봉,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아람브라 궁전이고요. 이 아람브라 궁전은 그래서 그 아람브라 궁전을 이렇게 테마로 해서 우리 만들어진 노래가 있죠. 그 기타 음악으로 되어 있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또는 아람브라의 추억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아람브라 궁전은 이 스페인에 있는 안달루시아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들렀었던 그런 곳인데요. 사실 아람브라 궁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는 것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제가 예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렌트를 해서 이렇게 그 안달루시아 지방을 돌아다니게 됐었는데, 중소도시를 이렇게 가다가 그라나다로 넘어가는 길을 딱 내비를 찍으니까 한 군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들, 브릴리아나라든지 다양한 도시들을 이렇게 거쳐서 네르아라든지 이런 데를 거쳐서 이제 그라나다로 딱 넘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빠져야 될 때를 잘 못 빠졌어요. 내비에서. 그래서 이제 그냥 직진을 해버렸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유턴을 하려든지 어딘가로 알려줄 것 같았어요. 근데 다른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길 따라서 갔습니다. 외국이니까 좀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근데 갑자기 막 산맥을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산맥을 넘는데, 우리나라 같은 고속도로처럼 정말 차도가 잘 이렇게 발달이 돼 있는 데가 아니라 거의 2차선, 한쪽은 낭떠러지, 한쪽은 완전히 다 산악 언덕 지역, 여기 바위가 엄청나게 많고, 이런 지역을 막 쫓아가다가 또 좀 더 가니까 이제 차선이 하나로 줄어드는, 정말 왜 낭떠러지 같은 데로 길을 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유턴을 하라고 하거나 불법으로 어떻게 갔으면 됐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산맥 하나를 정말 험한 산 하나를 이게 그 차로 넘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늦어지게 이제 그 그라나다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라나다에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운전을 해서 어디 가게 되면은, 렌트를 통해서 여행을 갔을 때 장점은, 물론 이제 차가 있으니까 조금은 외곽에, 그러니까 차가 안 다니는 대중교통으로 좀 익숙치 않은 곳에 숙소를 이렇게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저렴하고 넓게 여기 방을 쓸 수 있는 좋은 숙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라나다의 조금 외곽 지역에 있는 숙소를 예약해서 이제 그쪽에 가게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그라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숙소를 잡고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에 가서 내일 예를 들어서 입장을 해야 되니까 입장표를 먼저 좀 구매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이전에만 해도 굉장히 오버 투어리즘, 과잉 관광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런 좀 유명한 관광지, 구엘공원이라든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아람브라 궁전 같은 데는 다 미리 예약을 해야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것도 모르고 구엘공원을 갔다가 딱 사그라다 파밀리아 바르셀로나에 갔는데 예약 못 해가지고 첫 번째 제가 바르셀로나 여행 때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못 본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 아람브라 궁전은 4개의 그 지구로 나눠집니다. 이게 지도를 보시면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네르하라, 죄송합니다. 나스리라고 하는 이제 궁전 지구인데 그 지역은 정말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아서 뭐 언제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정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그렇게 하려고 좀 일찍 도착하면은 궁전에 가려고 했는데 늦게 도착을 하다 보니까 그 산맥을 하나를 넘다 보니까 굉장히 늦게 이제 숙소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도 좀 걱정이 많았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내일 아주 일찍 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예약을 그럼 하고 뭐 시간을 근데 딱 새벽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아침 일찍으로 아마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그럼 숙소까지 와가지고 자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러면 그 오후에 이 궁전에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숙소에서 숙소 주인이 딱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약 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히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예약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바로 다음날 게 이미 다 끝난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네 숙소에서도 또 사실은 자기네 숙소뿐만 아니라 이 아람브라 궁전 주변 지역에 있는 이런 숙소에서는 다 아람브라 궁전에 대해서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쯤 가고 싶어? 그래서 나 나스리 궁전 몇 시쯤 가고 싶은데 그게 가능해? 딱 검색해 보더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었고 특히 이렇게 예약서를 좀 이렇게 수기로 막 써서 주는데 이거 사기가 아닌가 싶은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분명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좀 의심을 품게 됐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예약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름다운 노을이 있는 밤을 맞이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날 이제 그 아람브라 궁전에 가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그 유효한 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다른 4개 지구를 다 보고 원하는 그 시간에 이 나스리 궁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런 그 시스템이 참 수용력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관광이나 스마트 체계가 발달하면서 수용력을 분산할 수 있고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뭐 듣긴 들었고 또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지만 여기서 굉장히 또 하나의 좀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근데 어떻게 왜 공식 홈페이지랑 지역에 있는 숙소랑 예약이 다를까에 대한 거였어요. 굉장히 사실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역에 있는 숙소에서 할당돼가지고 예약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의 할당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나 이제 실제로 그 아람브라 궁전에 직접 가가지고 예약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양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숙소 같은데, 지역의 관광지랑 연동해서 거기서 예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미리 빼놓는다고 합니다. 이걸 왜 할까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우리 스마트 관광이라는 게 비대면 예약 이런 것들이 많아졌을 때 단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만약에 정말 유명한 지역이나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면은 거기를 갔다가 그 주변 지역을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거기만 갔다가 그냥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면은 관광으로 인해서 지역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체감될 수 있는 파급이나 소득에 대한 분배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것들이 이 스마트 관광의 어떤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오히려 분리를 시키는 거죠. 한편으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느 정도의 예약은 가능하겠지만 더 지역과 연동해서 지역의 커뮤니티라든지 지역의 어떤 이런 민간 기업들과 연결을 해서 그 지역에도 좀 더 혜택을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면 예약도 원활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이왕 간 김에 숙박도 하고 예약도 하게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시스템을 조금은 분산으로 해줘서 이렇게 관광을 추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고 수용력 관리를 위해서 예약 시스템을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 예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이 과연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인터넷, 스마트 관광, 예약, 수용력 관리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왜 굉장히 유명했던 포방터 우리 그 돈가스 사장님 계시죠? 지금은 이제 제주도로 이전을 하셨죠. 이 연돈 그 사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인터넷으로 예약을 안 받았던 이유는 인터넷으로 예약만 받고 나면은 딱 그 시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연돈 돈가스만 먹고 다른 데로 떠나니까 그 주변 시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인터넷이 아닌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우리 대면하는 예약으로 무조건 받으셨죠. 지금은 뭐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근데 저는 그러한 어떤 그 이유를 알 것도 같고, 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은 더 이렇게 예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수만 있다면은 이런 그라나다, 우리 아람브라 궁전처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을 좀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 뭐 우리 돈가스 사장님 같이 개인이 아니고 이런 공공이라든지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후에는 훨씬 더 이런 비대면형 시스템 많이 늘어날 거고 또 구글 뭐 어널리틱스라든지 다양한 어떤 기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디지털 마케팅이 더 증가를 할 겁니다. 그 디지털 마케팅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국 사람과 사람에 대한 만남이고 지역에 대한 상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가치를 갖고 그 부분을 어떻게 연동을 시킬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을 이 그라나다 아람브라 궁전의 예약 사례에서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아람브라 궁전은 정말 아름답고요. 뭐 낯설이 할 것 없이 뭐 거기에 굉장히 뭐 그 네 개 지구 각각의 조화로운 어떤 그런 건축의 모습들 보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주변 지역의 사람들도 연인들도 그냥 굉장히 데이트도 아름답게 하는 것들 사람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여행을 즐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들은 더 세심하게 더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이 아람브라 궁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특히 여기도 제가 이제 구엘공원에 대해서 구엘공원과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많은 부분에 지금 이런 그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고민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이런 스마트 관광의 어떤 이해나 적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다 우리 아람브라 궁전에 대해서 이쯤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